최근 한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요, 국내 직장인들의 70% 정도가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주변에 나는 이미 지쳤어요, 무기력해요,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다 그만두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만 지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학교 다니기 힘들다,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사람이 소진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이 용어를 좀 바꿔서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진증후군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소진증후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일단 우리의 인간의 뇌가 지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정서적인 증상들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증상이 뭐겠어요? 지치고 힘들고 무기력해진다. 단순히 그런 부정적인 감정만 있으면 오히려 구분하기가 명확할 것 같아요. 실제 진료실에서 이 소진증후군 증상을 다루기가 복잡한 이유는요, 정서적인 증상이 무조건 다운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기복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 무기력한 것도 증상이지만요, 갑자기 죄책감과 책임감이 올라오면서 엄청나게 일을 몰아서 하기도 해요. 나 자신한테 막 화가 나고 나 자신을 미워했다가요, 이 미움의 에너지가 남을 향해서 향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자책하고 우울에 빠지기도 합니다. 수직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하지만요, 안팎으로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진된 분들도 헷갈리고요, 바라보는 사람들도 헷갈립니다. 제가 늘 지친 건 아니에요 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게 중요한 증상입니다. 감정의 기복이 찾아옵니다. 이 뇌에서 스트레스를 완충해주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활성화가 떨어지면서요, 마치 물 없는 냄비가 빠르게 데펴졌다가 빠르게 식는 것처럼 감정의 기복을 보이는 것이 소진의 정서적인 증상입니다. 두 번째 증상은요, 냉소입니다. 냉소. 이 기복을 보이던 감정과 의욕이, 그리고 인간성이 점점 건조해지고 차가워집니다. 아무리 원칙주의적이고 이 열정과 끈기가 있는 사람들도 충분한 휴식이나 놀이 없이 무리를 반복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방어 기제가 발동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열정을 가졌다가는요, 신체적으로 위협이 되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은 어떤 사회적인 성공이나 경제적인 부를 얻는 것보다는 생존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자꾸 스탑 메시지를 생성해내는 거죠. 하지 마, 멈춰, 그거에서 뭐해 하면서 의욕을 꺾어서 몸을 쉬게 하려는 겁니다. 그나마 이 과정을 인식을 하고 있고 수용을 할 수 있으면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요. 지금 내 몸이 쉬고 싶어 하는 거구나, 몇 시간만이라도 좀 자야겠다 라고 받아들이면 더 큰 소진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 몸이 지쳐서 몸을 지키기 위해서 발동했던 방어 기제가요, 사회적인 관계까지 단절시키는 요소로 성장을 한 겁니다. 이런 냉소나 성격 변화 증상은요, 이 소진증후군의 치료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이 냉소가 전반적으로 퍼지면
도움을 받으면 뭐하나, 내가 뭐 스스로 극복을 해야지 하면서 또 자신을 다시 다그치고 지속적으로 번아웃을 자초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세 번째 증상은 기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뇌의 정보 처리 능력이 떨어져서요, 업무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공부할 때도 그렇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를 해봐도 머릿속으로 입력도 안 되고 또 머리 바깥으로 출력도 잘 안 됩니다. 단지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느낌만 들어요. 또 정말 안타깝게도 대화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또 중요하지 않은 말과 중요한 말을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하거든요. 또 내가 말을 할 때도 할 말과 못할 말을 가려서 표현했던 사람들도 이 뇌가 지치면 공감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꺼내지 않아야 될 주제를 자꾸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 몸의 지침과 사회적 고립의 악순환을 타는 거죠. 우리 한국인들은 근면, 성실, 그리고 열정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요, 힘들다는 얘기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뭐라 그래요? 파이팅! 싸우자를 외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열심히 사는 것 덕분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뤘지만요, 이 힘든 것을 힘들다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큰 병으로 이어지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이 힘들고 지치는 현상을 나쁜 것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조금 더 공식적인 단어인 소진증후군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진에서 벗어나는 힘은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 마음지구력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길 바랍니다. 이 무턱대고 쉬자, 떠나자 라는 구호는 너무 현실감이 떨어져서 행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마라톤 뛰듯이 평소에 오래 뛸 수 있는 뇌와 몸을 만들어야 하고요. 또 중간중간에 물도 마시고 열도 식히는 지구력이 있어야 인생이라고 하는 긴 레이스를 건강하게 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음 지구력의 핵심 관점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부분 긍정, 부분 부정의 관점을 추천합니다. 뇌가 지치면요, 흔히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가 극단적인 흑백 논리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다 때려쳐, 아니면 무조건 버텨, 힘내, 누구의 도움도 청할 필요 없어 하거나 이 극단적인 두 보기만 떠올리면서 하나를 고르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 다 위험합니다. 물론 휴식을 취하고 노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생산성의 본능도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쉰다고 그냥 충전되는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사직서를 내고 경제적인 역할을 포기하거나 가족과 일방적으로 이별을 선포하거나 이제까지의 삶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말 동안 휴식을 좀 취해보고 그게 안 되면 단기 휴가를 내보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장기 휴가를 내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회생활을 할 때는요, 거절을 해야 할 타이밍이
반드시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인 이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학생 시절에는 사회에서 보호를 해줍니다. 방학도 있고요. 학교마다 상담 선생님도 계시고요. 우리가 학생 때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싶어도 100점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 팀이 올해 100억 원 수입을 달성하면요, 내년 목표는 150억이 됩니다. 내가 야근을 해가면서 일을 해내고 주말을 당겨서 일을 해내도 남들은 그게 좋아서 하는 줄 알거나요. 아, 저 사람은 자기만의 휴식법이 있나 보다 하면서 일을 자꾸 더 줍니다. 직장 생활에서는요, 저마다의 삶이 각자 바쁩니다.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일을 덜 주는 회사는 현실 속에는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화를 내면서 막 거절을 하거나요, 앞으로 게을러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해야겠지만 못하겠는 일을 만났을 때는 이 일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표현하고 그 대안을 함께 논의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거절을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반드시 필요한 지점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요. 또 인간의 수명은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중요한 가치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계속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목표, 한 가지 기준만으로는 대비가 될 리가 없습니다. 돈, 명예, 친구들보다 앞서 나가기 같은 플랜도 좋지만 건강하게 나의 신체 장기를 보존하기,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는 사람 되기, 또 제가 잘 못하는 건데요, 웃는 표정 만들기 같은 삶의 목표도 하나 더 세워두신다면 조급증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정적인 삶, 가치 있는 삶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강조드립니다. 인간의 뇌는요, 스마트폰 같아서 방전돼 버리면 수습하는데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방전되기 전에 충전하자라는 메시지를 여러분께 전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